가는데 뒤에 갔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막 안으로 들어가서 네, 끊이지 않는 급발진 의심사고 제 차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달 들어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입증해야 해서 급발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측이 재연 시험을 진행해서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또 60대 할머니가 10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가던 중이었는데 네. 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저도 뭐 사고에 대한 감정 재현 이야기를 듣다가 네, 진짜 실제 사고도 유사하게 일어났는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60대 운전자가 자기 손녀를 태우고 지금 정상적인 주행을 하다가 네. 앞 차량을 밀쳐내고 역주행을 하다가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겨우 복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네. 그 사고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상황에 나라면 어떻게 운전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라도 저 정도 어이구, 네. 운전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 블랙박스 화면으로만 보면. 네. 자, 그리고 저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실수로 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페달을 밟아서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할 만한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날 때는 순간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사고 나면 이게 운전 미숙인지 차량 결함인지 사실 밝혀낼 방법이 네. 없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정도 시간과 거리가 있다. 네. 또 이번 사건 영상을 보면 핸들 조작은 상당히 잘합니다. 네. 거의 프로급인데 이 정도 핸들을 조작할 수 있다면 악셀 브레이크 정도는 저만큼 시간이 주어졌다면 예. 한 번이라도 잘못 밟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 순간 저렇게 동안 네, 실수를 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 차를 몰 운전자, 손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찔했던 순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아빠 공은 뚱뚱해 엄마 공은 날씬해 자, 역주행까지 하면서 지금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 위기도 가까스로 넘기는 게 보였는데 네. 어쨌든 두 분은 얼마나 다쳤죠? 네, 사실 사망사고로 이어져도 할 말 없는 네. 사건인데 천만다행으로 크게 많은 심각한 부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차도 출고된 지 2주 정도 된 새 차였다고 합니다. 또 출발과 동시에 급격히 속도가 높아졌다는데, 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써야 되겠죠. 네. 또 차가 출고된 지 2개월 뭐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불량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운전 미숙이거나 차량 결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또 브레이크도 밟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남은 것은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사실 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밟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심한 충격이 있으면 브레이크 네. 등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등이 낮에 난 사고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잘 확인 안 되었다는데 이 부분은 국가수 감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차가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발진이라는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도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사실 낮에 일어난 사건인데 브레이크 등이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네.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대로 네. 그래도 뒤로 갑자기 후진하고 또
사고 나고 난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도 앞으로 전진해서 가속으로 가버립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운전자의 진술에 더 신뢰성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사고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던 건가요? 운전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운전자 주장은 본인은 브레이크 밟았다. 네. 그런데 차가 가속을 했다. 그리고 또 기어도 변속한 바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보면 영상을 보면 네. 차는 후진으로 급가속을 하고 네. 또 전진으로 급가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운행 형태와 운전자의 진술이 다른데 네. 결국 운전 미숙이냐 차량 결함이냐 이 문제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걸 과연 운전 미숙으로 봐야 되나 하는 의문은 듭니다. 네. 자, 주차를 하던 바로 운전자가 경비원인데 네. 자, 주차를 맡긴 차 주인도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고 네. 차량 차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과거에서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제 경비실에 이제 키를 하나씩 보관하는 실정이고 또 그분은 워낙 또 운전을 천천히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거든요. 저희 차가 이제 부부 한정으로 들었어요. 이제 제3자가 운전하면 보상태를 못 받은 경우가 되니까 이제 저나 이제 우리 운전하신 경비원 아저씨나 다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고급차가 또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자, 저런 경우에는 일단 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이제 경비원이 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험 혜택을 받기도 좀 어렵고 또 네. 차량에 12대나 저렇게 받았으면 네.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 일하는 근무 여건조차도 열악한데 네. 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통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대부분 가입돼 있어서 사고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원활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한정타격에 들어있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대부분 그렇게 들죠. 네, 또 그러면 경비업체에서 어떤 보험을 들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가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급여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상당히 난감할 것으로. 네. 자, 그런데 이 매년 급발진 사고, 급발진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네. 자, 실제로 급발진 사고 얼마나 나고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실 급발진 의심 사례는 매년 꾸준히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60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른다면 778건, 네. 그리고 또 2018년 49건, 2022년은 76건, 평균 한 60건 정도의 급발진 사고가 보도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건에 대해서 인정내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돼서 운전자가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례는 한 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이게 형사사건하고 미사사건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판단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 급발진이 문제됐을 때는 형사재판 판사님께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네. 해서 무죄 판단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하는데 2020년 건에 대해서는 급발진으로 의심될 여지가 많다,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급발진을 언급하면서 네.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을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례적이군요. 자, 이렇게 급발진 의심사고 많지만 입증을 어려운 게, 자, 입증을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저도 소비자인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맞죠. 이 만든 사람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용자는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학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나마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어떤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면 되는 부분이지만 서로 모르는 부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측이 사고 사항을 재현하는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달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건 또 최근 일어난 사건과 마찬가지고 할머니가 그 손자를 태우고 네. 가다가 도현군을 태워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운전자는 급발진,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EDR 분석 결과가 그때 나왔는데 네. EDR 분석 결과에서는
차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아봤다라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EDR 분석이라는 것은 사고 기록 장치인데 그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이니까 그거는 영상을 그냥 수치한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네. 해서 그러면 같은 조건 하에서 진행했을 때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현하는 차원에서 해서 그 재현을 한 결과하고 EDR 분석 결과하고 같다면 네. 사실 차량 결함이라는 부분에 대한 좀 멀어질 것이고 네. 틀리다 그러면 차량 결함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재현 시험 그럼 지난 16, 19일에 사고가 일어났던 동일한 도로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실시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사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과 연식의 차량에다 피고인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했습니다. 자동차 경주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했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시험은 전 구간 최대 가속 주행, 시속 110km에서 최대 가속 주행 등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속 135km에서 140km가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인 시속 116km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EDR에 찍힌 116km보다는 한 20km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 자, EDR의 기록,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 EDR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이게 성립하죠? 네, 사실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해서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분석 결과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에서 정상 나오면 운전 미숙으로 처리해 버렸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는 EDR 신뢰 자체를 반박하기 위해서 네. 탄핵시키기 위해서 재현 실험을 했었는데 그 EDR 분석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그 당시 사고 당시 그러니까 EDR 분석 결과는 시속 40km에서 2, 3초간 가속된 증가량이 48km, 8km밖에 안 되었고 또 시속 100km에서 5초간 풀악셀을 밟았을 때 116, 6km만 증가되었다라고 네. EDR 분석 결과가 나타났는데 예. 이번 사고 재현 결과에서는 40km가 80km, 110km가 140km 가량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EDR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